네, 안녕하세요. 벤치입니다. 네, 저번에 제가 좀 그래픽 카드를 다뤄봤는데 다시 보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기가바이트 제품이고요. 네, 기가바이트 어로스 B660M, B660M 어로스 엘리트 DDR4입니다. 네, 늘 그랬던 것처럼 제품 모델명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 일단은 660 칩세트입니다. 660이면 이제 Z690보다는 이제 하위 모델이죠. 칩세트가 보통 4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인텔 12세대, Z690, H670, B660, 그 다음에 H61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가장 상위 칩셋인 Z690과 비교하면 660은 일단 가장 체감이 되는 건 CPU 오버가 안 돼요. 네, CPU 오버가 안 되고 대신 메모리 오버는 가능하고요. 물론 CPU 오버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제 뭐 보급형 CPU라든지 아니면 논-K 제품들 그런 CPU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그런 칩셋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USB라든지 SATA 포트 이런 확장 인터페이스 구성 면에서 조금은 간소화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M이 붙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표준 ATX 폼팩터보다는 길이가 짧은 그런 모델이고, 어로스 엘리트 프로보다는 하위 모델이죠. 그래서 어로스 전체 라인업을 놓고 봤을 때 막내 그 하위 라인업을 담당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라인업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구성에서 조금은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그리고 이 보드가 과연 쓸만한 보드인지 가성비로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보드를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드가 패키지 안에 상세 매뉴얼이 없어요. 네, 상세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 이거는 언박싱 하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볼게요. 일단은 어로스 제품이니까 항상 그랬듯이 어로스 엠블럼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660M 어로스 엘리트 DDR4, DDR4 지원 모델입니다. 인텔 12세대는 DDR5, DDR4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보급형 그리고 가성비 위주로 꾸미시는 분들한테는 DDR4가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짝을 맞춰서 DDR4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텔 12세대 사용하실 때 오버클럭, 고급형 CPU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보다는 가성비, 효율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이 들만한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 뒷면 한번 볼게요. 자, 패키지 뒷면 늘 그랬듯이 제가 살펴본 기존의 기가바이트 제품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일단 전원부가 있고요. 전원부는 12+1+1 페이지 구성이고, CPU로 할당되는 전원부의 모스펫은 페이지당 60A 출력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서멀 디자인, 이거 제가 정말 칭찬했던 부분인데, 엘리트 모델에도 이게 적용되어 있어요. 전원부 히트싱크 그리고 I/O 커버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짜 히트싱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원부 발열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M.2 슬롯은 두 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기가비트 랜 지원, 마지막으로 프론트 USB 3.2 타입C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네, 뭐 고급형 제품은 아니라서 뭐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기능들은 없으니까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급형이라서 패키지도 좀 가벼운데요. 네, 본체입니다. 가장 위층에는 본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버를 벗겨내면 액세서리가 나오는데, 자, 정말로 단촐한 구성. 네, 요게 끝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뭐 하나하나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 종이는 놔두고, 지금 이렇게 투명한 비닐봉투에 있는 것들이 이제 M.2 고정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죠. SATA 케이블을 2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런 걸 줘요. 요런 걸 주는데, 이게 매뉴얼입니다. 근데 매뉴얼인데 사실 매뉴얼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죠. 왜냐면
이렇게 책자예요. 그냥 안내 책자. 네, 안내 책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 보드의 레이아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네, 뒷면에는 뭐가 있나? 요거 보이시나요? 자, IO 포트부 설명. 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힘을 줘서 강조를 하냐면, 사실 이 마더보드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보드의 명칭 자체가 마더보드인 것도 어떤 PC 부품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능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사용자 환경에 걸맞은 어떤 셋업, 즉 설정에 대한 다양성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각 포트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장 장치를 장착할 때는 어디에 끼워야 하는지, 각 저장 장치 슬롯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없고, 대신 이 책자를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다. 여기 뭐라 적혀져 있냐면요, For more product detail, please visit 기가바이트 웹사이트 하면서 이제 QR코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직접 QR코드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상세 매뉴얼이 나올까요? QR코드를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 크롬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매뉴얼이 아니고 제품 페이지로 넘어가요. 제품 페이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매뉴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품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 물론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이 지원 영역에서 서포트라고 하죠. 서포트 영역에서 서포트, 다운로드, 밑에 매뉴얼이 있네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서포트로 이동해서 매뉴얼을 눌러야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 매뉴얼에는 뭐 중국어, 영어, 뭐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또 한국어는 없어요. 네,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바이트 다른 모델을 리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리뷰했던 Z690M 모델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사실 엘리트보다는 상위 모델이죠. 이 종이 인쇄물로 제공되는 매뉴얼이 전체가 전체 내용이 한국어를 지원해서 굉장히 칭찬을 한 바 있었는데, 이 엘리트는 사실 하위 라인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본사 측에서 하위 라인업은 조금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신경을 덜 쓴 거죠, 확실하게. 네, 신경을 덜 써가지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 점은 저는 정말 크게 아쉬움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물론 요새는 인터넷이나 그런 지원이 모두에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매뉴얼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의 영속성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매뉴얼을 실물로 제공해야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안심하고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이런 거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 반성하세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액세서리를 좀 살펴봤고요. 정말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하이 라인업이라고 해도. 자, 이제 본체를 열어보죠. 제품을 그래도 잘 만들었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매뉴얼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만회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레이아웃입니다. 전형적인 어로스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녹여냈어요. 제가 상위급, 그러니까 엘리트보다는 상위급인 프로 모델을 좀 리뷰를 했었는데, 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제품이 엄연히 하이 라인업인데 조금씩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히트싱크 디자인도 그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은색으로 조금 더 방열 면적이 넓고, 히트싱크도 조금 더 튼실한 구성이었는데 이게 조금 간소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 B660 칩셋 히트싱크에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LED가 점등이 됐거든요. 근데 얘는 LED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은 간소화된 그런 구성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쪽
전원부 히트싱크 쪽은 엘리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충실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금 간소화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M-ATX 보드라서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블랙 계열, 네, 블랙 계열로 점철되어 있어서 뭐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어로스 브랜드가 뭐 여러 가지 사용자분들한테 단점 혹은 아쉬움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 완성도,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완성도에서는 꾸준히 누구보다 멋진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CPU부는 LGA 1700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소켓을 사용하고 있고, 쿨러 홀 간격은 네, 그냥 단일 홀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전 세대 인텔 11세대, 10세대 이런 것과는 이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GA 1700 전용 쿨러를 마운트를 사용하셔야 한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슬롯은 총 4개고요. DDR4입니다. 네, DDR4고 스펙상으로는 5333MHz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용량은 128GB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세 매뉴얼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매뉴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PU는 보조 전원이 8+4핀 단자로 입력이 되고,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메인보드 24핀, 그 다음에 USB 3.2 헤더, 타입C 헤더, SATA 포트는 4개가 있습니다. SATA 포트 4개 있고요. 하단으로 가보죠. 네, 하단은 케이스의 주요 기능들과 연결되는 프론트 기능 펜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클리어 시모스를 위해서 이 핀 헤더도 따로 있어요. 이거를 쇼트를 시켜주면 여러분들 그 자성이 있는 드라이버를 살짝 터치를 해주면 클리어 시모스가 되면서 자동으로 재기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왼쪽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RGB 헤더들이 있어요. 12V, 5V RGB 둘 다 있고, 뭐 어드레서블 RGB를 지원하죠. 그래서 여기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2V, 5V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총 4개의 RGB 핀 헤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PCI 슬롯이 2개가 있는데 상단에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실딩 처리를 해줬고요. PCI 4.0 네, 16 레인을 가져다 쓰는 온전한 그래픽카드 슬롯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상단 PCI 슬롯을 활용해 주시고요. 하단은 PCI 4.0이 아니고 3.0입니다. 네, 3.0이고 PCI 레인 수도 4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CI 레인 16, 이거는 4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래픽카드를 탑재를 하셔야겠죠. 이거는 보드 뒷면을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6배에 속하는 거는 이렇게 풀로 차 있는데 여기는 4개, 4개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드 뒷면만 봐도 이렇게 육안으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희가 눈치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M.2 슬롯은 상단, 하단 이렇게 2개를 지원하고 히트싱크는 위에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PCI 슬롯 구성도 최근 기가바이트 보드 트렌드에 맞게 이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요새 그래픽카드 슬롯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최소 2슬롯, 뭐 조금 덩치가 있는 놈, 뭐 3090이라든지 3090 Ti 이런 것들은 3090까지 안 가도 됩니다. 3080 끝만 하더라도 3슬롯을 초과하는 제품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꺼운 그래픽카드 설계를 고려해서 이 안쪽에는 이렇게 슬롯부를 좀 비워두고 요거를 최하단으로 이렇게 간격을 좀 띄워뒀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그래픽카드로 인해서 PCI 슬롯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세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는 좀 어느 정도 살펴봤고, 사실 히트싱크나 이런 거 분해한 샷은 제가 잠시 뒤에 직접 분해를 통해서 히트싱크 구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IO 포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O 포트인데요. 일단은 이 IO 실딩 처리가 별도의 커버를 통해서 구성된 게 아니라 이 IO 커버와 통합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립하실 때 조금 더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고, USB 포트는 2.0이 4개, 그 다음에 밑에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해서 HDMI와 DP 포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USB 3.2 Gen2 포트 타입 A, 타입 C가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는 타입 A 2개, 그 다음에
인터넷, 이더넷 포트 2.5 기가비트 랜을 지원합니다. 하단에 이제 오디오 포트죠. 광출력 지원하고 마이크, 라인 아웃 이렇게 오디오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B660 칩셋 그리고 하이 라인업이기 때문에 꽉 찬 느낌의 아이오 포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을 따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특별한 요소는 없습니다. 없어요. 타입C를 제공한다는 점, 요 부분인데 사실 타입C는 대부분의 보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사실 B660 보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급형 CPU라든지 이제 논-K CPU 이런 걸 고려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12900K를 장착했을 때도 어떤 전원부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은 수준인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테스트 결과를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제가 직접 이 전원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히트싱크 이렇게 있고, M.2 히트싱크입니다. M.2 히트싱크부터 살펴보면은 당연히 서멀패드 정도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M.2를 분해하기 위한 이 나사 걸쇠도 제가 기가바이트 이 제품 보면서 이제 칭찬했던 부분인데, 완전히 분해가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나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좀 풀어주면은 안에 그 별도의 고리가 있어가지고 걸립니다. 그래서 따로 이게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없다, 이런 세심한 구성을 갖춰놨고요. 이거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위 제품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히트싱크가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히트 파이프는 없어요. 히트 파이프는 없지만 이 전원부 히트싱크 쪽이 아이오 커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형 히트싱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열 면적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넓어지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서멀패드가 이중으로 부착되어 있어요. 이 G색으로 가까운, 블랙에 가까운 서멀패드는 이제 초크랑 맞닿는 부위고, 요거는 모스펫과 접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전원부 히트싱크도 동일한 구성이고요. 자, 이제 전원부를 좀 볼게요. 전원부는 이제 명시한 내용으로 보면 12+1+1 페이지 구성인데, 여기 보시면 기역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크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스펫이죠. 드라이버 모스펫입니다. 드라이버 IC가 통합된 형태. 요새 나오는 보드들은 대부분 DR모스를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커패시터는 니치콘의 FP캡 시리즈 커패시터고, 요거는 이제 대만의 에이피콘 시리즈 커패시터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에이피콘 커패시터는 이제 대만산 보드들, 그래봤자 사실 보드 명가하면 다 대만이니까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이런 제품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된 커패시터예요. 그래서 품질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보증된 부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이 라인업이지만 전원부 구성도 이 정도면은 실속 있게 구성된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CPU에서도 얼마든지 전원부에 대한 품질 걱정, 이 부분은 사실 덜어놔도 괜찮지 않나,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전원부 얘기를 좀 했으니까 과연 직접 테스트를 했을 때, CPU를 풀로드를 걸었을 때 전원부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B660M 어러스 엘리트의 CPU는 i9 12900K를 장착해서 풀로드 시 전원부 온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가 바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이미지입니다. 먼저 블렌더, CPU의 모드 스레드를 풀로 사용할 때인데 가장 높은 영역이 64.6도를 기록했습니다. 64.6도 상당히 준수하죠. 그리고 게임 구동, 사이버펑크 2077 고사양 게임 구동 시에는 최고 온도가 43.1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원부 측정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 보시고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보급형 보드에 왜 하필이면 12900K CPU를 장착을 했냐. 사실 보드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모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사양 CPU를 탑재를 한 거고요. 예전에는
보드들의 어떤 전원부 발열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 부분이 유저분들께서 많이 좀 따지셨는데, 사실상 지금 이 기가바이트 B660 어로스 엘리트 이 하이 제품만 봐도 12900K를 장착해도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블렌더라고 멀티스레드를 모두 활용하고 플로드를 거는 상황에서도 64.6도를 기록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케이스 안에 보드를 집어넣고 쿨링 환경이 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보드들이 이런 전원부 온도에서만큼은 참 상향 평준화가 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660M 어로스 엘리트 DDR4 제품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늘상 그랬지만 이제 어로스 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 그런 것들은 잘 지켜서 나옵니다. 아니, 오히려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전원부 온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히트싱크 구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 라인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사실 당연히 싼 게 더 가격 세이브에는 도움이 될 테지만 그 품질 저하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IO 포트에 있는 USB 포트나 그런 것도 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도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LED도 이제 삭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어떤 감성적인 영역, 그리고 고급 제품이라면 이제 조금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 즉 전원부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매하셔도 괜찮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뿐이 아니고 이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소비자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좀 저는 심각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제품이 과연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안에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저는 아무리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해도 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조금 크게 좀 단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종이 책자 안에 QR코드를 통해서 제품 상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구성, 최소한의 성의 부분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거는 기가바이트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렸고, 인텔 12세대 그리고 12900K 까지도 무리 없이 소화가 가능한 그런 보급형 모델이니까 관심 두고 계셨던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아직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현재 국내 시장에 제대로 된 가격이나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가격적인 부분을 추이를 좀 살펴보시고 구매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벤치였고요. 네, 다음 벤치 매뉴얼에서 저는 또 즐거운 콘텐츠, 재미있는 요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